브레드TV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8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매주 이스라엘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온 브레드TV. 지금 새롭게 옷 입은 브레드TV의 홈페이지 www.breadtv.net으로 놀러오세요.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 간증, 중보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강의, 유대인들의 간증 등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도서, 투어, 아카데미, 스토어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사역들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 브레드TV와 함께 시작하세요. 새로운 홈페이지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첫 번째, 휴대폰 화면에서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breadtv.net을 입력해주세요.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휴대폰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메뉴를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과 함께 현재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홈 화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홈 화면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브레드TV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주소창에 breadtv.net을 입력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핸드폰 하단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화면의 스크롤을 위로 올려 홈 화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간편하게 휴대폰에서 브레드TV의 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는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4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과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지 3332주년이 되는 날 아침, 이스라엘 하늘에는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일식은 지난 12월 이스라엘 절기인 하누카 기간에 발생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회고록이 연일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방이라는 제목의 해당 회고록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큐슈너 선임 보좌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하루 동안만 3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확산 추세에 들어서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내각회의에서 총리는 보건 조치가 무시된다면 또다시 폐쇄 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과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지 3332주년이 되는 날 아침, 이스라엘 하늘에는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일식은 지난 12월 이스라엘 절기인 하누카 기간에 발생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21일 일요일 아침 태양에 흠뻑 젖은 이스라엘 하늘에 불의 구리 일식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일식은 콩고와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일대와 이스라엘, 인도, 한국 일대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전 7시 23분부터 일식이 시작돼 8시 30분경 절정에 이르렀고 9시 31분경 사라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부분 일식은 에일랏에서 8시 20분경 태양의 40.5%가 달로 덮였고 예루살렘에서는 8시 24분에 35.6%가 덮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관찰 가능한 다음 금환 일식은 2027년과 2180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온산에 있는 다윗왕 무덤의 랍비 요세프 버거는 일식과 월식 모두 유대 전통에서 강력한 징조로 묘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랍비 요세프 버거는 현지 언론에 탈무드에 따르면 일식은 태양주기의 달력을 둔 국가들에게 나쁜 징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내용을 담은 탈무드는 이방 나라들은 당황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는 내용의 예레미야서 10장 2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회고록이 연일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방이라는 제목의 해당 회고록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큐슈너 선임 보좌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18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월 제러드 큐슈너 선임 보좌관이 중동 평화안의 수석 설계자로 임명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그가 수년 동안 알고 지냈던 큐슈너에게 이스라엘 분쟁을 종식시키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의심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턴은 또 회고록에서 총리는 공개적으로 그 생각을 반대하지 않는 만큼 정치적이었지만 큐슈너가 왜 키신저 같은 인물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회고록이 공개되자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큐슈너의 능력에 대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그는 중동 평화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실은 대사관 이전 및 곤란구원 주권 확대를 언급하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기여해왔고 해당 성과만으로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은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7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청신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대화에서 그러한 약속을 했다고 자신에게 말했고 총리에게 대통령의 입장을 상기시킬 것을 요구받았다고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에게 비비가 무력을 사용한다면 내가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분쟁과 함께 이란 핵협상 탈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랍 이스라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자본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행정부의 이란 핵협상 탈퇴에 대해서는 나는 이란 핵협상 탈퇴의 강행을 촉구했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9년 10월 시리아 내 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론 데르메르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의 말을 언급하면서 그는 나에게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경험한 최악의 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의 비화를 폭로하는 볼턴 전 보좌관의 577쪽의 분량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은 16일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해당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재선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 정부가 위구르 소수민족을 집단 투옥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등의 민감한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백악관은 17일 미 연방법원에 해당 회고록에 대한 출간 금지 명령을 요구했지만 관련 내용이 이미 보도돼 공개된 만큼 해당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법원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국가기밀 누설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하루 동안만 3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확산 추세에 들어서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내각회의에서 총리는 보건 조치가 무시된다면 또다시 폐쇄 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NN 뉴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21일 네타냐후 총리가 내각회의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보건 조치를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폐쇄 조치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확진자 수가 4월에 최고점을 찍은 후 지난 19일 하루 동안만 3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또다시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회의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원치 않는 폐쇄 조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בוקר טוב. בסוף השבוע קיימתי התייעצויות בעניין העלייה התלולה בתחלואה של הקורונה. הבוקר ביקשתי לכנס ישיבה של כל המנכ"לים של המשרדים הרלוונטיים, גם של השלטון המקומי, כמובן, עם ראש המל"ל וגם עם מומחים שונים שנתנו את הערכות שלהם. הם הראו לי תחזיות שונות של גופים שונים, והתחזיות הללו כולן הן קשות. אנחנו חייבים לשטח את העקומה עכשיו. אני אכנס מחר את קבינט הקורונה ונדון שם בצעדים נדרשים לבלימת התפשטות המגפה. אני רוצה להגיד שאם לא נשנה באופן מיידי את התנהגותנו בעניין חבישת המסכות ושמירה על המרחק, אנחנו נביא על עצמנו, בניגוד לרצוננו, את השבת הסגרים. אף אחד מאיתנו אינו רוצה בזה. ולכן אני מבקש מכם, אזרחי ישראל, לחבוש מסכות ולשמור על המרחק.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백신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백신을 얻기까지는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관리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는 이 문제는 앞으로 1년 반 동안 우리와 계속 동행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중의 요구에 대한 해답을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스라엘 내 모든 병원들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병동에 대한 즉각적인 재개를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6,021건의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됐고 1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보건부는 이스라엘 내 코로나19 전염률은 2.6%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매체들이 코로나19 완치자들의 후유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최연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농구 선수는 한쪽 다리에 환상통 증세를 보였고 다른 환자들은 뇌졸중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20일 코로나19 완치자 중 일부는 장기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심지어 가벼운 증상만을 겪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들이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난 현재에도 폐 손상과 함께 통증, 기억력 상실, 성격 변화와 함께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 12는 이날 농구 선수이자 이스라엘 내에서 최연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아프릭 수의사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왔고 격리 도중에 상태가 악화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의 치료를 받은 수의사는 상태가 호전돼 결국 퇴원했지만 현재 한쪽 다리에 환상통을 포함해 미각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건강한 24살 농구 선수였던 그는 현재 고혈압과 함께 혈액 희석제를 평생 복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채널 12는 보도했습니다. 초기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63세 마이지 아비하일도 2달 전에 퇴원했지만 현재까지도 가벼운 뇌졸중 증상과 비슷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는 있지만 할 수 없다며 특정 단어를 입으로 꺼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텔아비브 쉐바 메디컬 센터의 이츠크 레비 박사는 코로나19가 혈관 및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인지적 장애 혹은 성격 변화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증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또 얼마나 갈지는 우리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